네, 저는 이렇게 6 빼면 6이고 곱해서 30입니다. 저는 7 더하기 1은 8이고요. 8로 40입니다. 여기서 1 빼고 28. 이거 나오나? 여기 나올 수 있어. 일단 1의 호순자를 뽑읍시다. 네, 네. 입니다. 아, 자, 우리 4번 선생님 해면을 그래도 지키셨어요. 4점, 1학년 선생님 7점. 7점. 저 8점입니다. 아, 아깝다. 이게 다 틀리겠죠? 오, 나 9점이네. 네. 오케이. 1학년 선생님 오케이. 이겼어요. 오케이. 안녕 친구들. 오늘은 여러 수학생들과 후보생들과 같이 파라오 게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교 개학을 하려면 이런 재밌는 수학을 이용한 게임들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당분간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별실 이동도 역시 금지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런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다 낫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모든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게임으로 시작을 해봤었냐면요, 오늘은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으로, 즉 사칙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특히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바로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수직선 위에 수를 나타내기, 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어떤 개념이 있었죠? 바로 절대값의 개념. 절대값의 개념은 항상 0 또는 양수가 나온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었죠? 절대값은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0 또는 양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즉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더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더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더하는 거, 또는 음의 정수랑 양의 정수 더하는 총 4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나요? 모형 자동차가 기준점 O에서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후진하여 왼쪽으로 2m 간 후에 멈추었을 때 그 지점의 위치를 말하여 보자입니다. 기준점 O에서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후진하여 왼쪽으로 2m 간 후 멈춘 지점의 위치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몇 미터만큼 더 갔을까요? 즉 5m를 갔다가 다시 2m를 돌아왔다고 했죠. 즉 3m가 된다는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탐구학습에서 모형 자동차가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양의 부호 플러스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음의 부호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멈춘 지점의 위치는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양수,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음수로 나타내어 수직선을 이용한 정수의 덧셈 방법을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인데요. 오늘은 예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양의 정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양의 정수는 즉 자연수라고 했었잖아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예제를 한 2-3개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숫자 2 더하기 플러스 3, 즉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은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5라서 5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요 1학년 더하기 2학년 해볼까요? 1 더하기 2는 뭐가 됐습니까? 플러스 3, 즉 3이라 적어도 무방하겠죠.
마지막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숫자로 해볼게요. 플러스 17 더하기 플러스 23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7 더하기 23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즉 40이 되겠죠. 처음 내용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음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보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총 얼마큼이 되겠을까요? 마이너스 5만큼이 됐다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즉 이만큼 갔다가 5만큼 더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큰 숫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7인데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5만큼 갔다가 7만큼 더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 같다는 사실, 즉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인데요.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어떻게 왼쪽으로 2만큼 돌아오면 얼마만큼 간 걸까요? 네, 1만큼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면 플러스 3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2만큼 갔다 하면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2칸 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라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습니까? 4칸만큼 간 거겠죠. 즉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보면 플러스 2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 왼쪽으로 4칸만큼 갔다는 거가 되겠죠. 즉 값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9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칸만큼 갔다가 다시 몇 칸만큼? 9칸만큼 다시 왼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다시 어디? 2만큼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디가 됐습니까? 왼쪽으로 한 개 1만큼 간 위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만큼 갔다가 플러스 1만큼 갔다고 하면 어디? 왼쪽으로 3칸 갔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총 왼쪽으로 2칸 이동한 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큰 숫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5라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수직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겠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이동했죠. 즉 플러스 5만큼이 나오면 어떤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5는 뭐가 되겠다? 플러스 3이 되겠다. 플러스는 생략하니까 그냥 3으로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다는 사실. 이 내용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즉 양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가 있을 때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 같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뭐 아까 3번에 1번부터 예를 들어보면 3, 2 부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 수의 차는 1인데 어떤 부호가 더 큽니까? 플러스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 그리고 2 더하기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요. 두 수의 차는 2가 되겠죠. 근데 큰 수의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1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차요. 그냥 3에서 3을 빼면 뭐가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2번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자, 부호가 같은 거 있을 때는 어떻게? 더하고 난 뒤에 같은 공통인 부호를 적는다고 했습니다. 2 더하기 5를 하고 난 다음에 7인데요. 공통인 부호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0에서 2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얼마만큼 더한 겁니까? 5만큼 더한 거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만큼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플러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2.3. 부호가 다르네요.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 수의 차를 구하고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라고 했는데 1.5에서 2.3을 빼면 0.8이 되겠고요. 부호는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1.5만큼 갔다가 다시 얼마만큼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2.3만큼 가는 거겠죠. 그러면 즉 이 점이 0.8이 되겠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분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분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초등학교 때 바로 통분. 네, 가면 즉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되겠고요. 플러스 12분의 9. 부호가 다르네요. 부호가 다르니까 차를 구하고 난 뒤에 큰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즉 8에서 9를 빼면 1이 되겠고요. 1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1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7인데요.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플러스 11. 풀이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9는 어떻게 되는? 부호가 다르니까 차를 구하고 난 뒤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른다. 차는 2가 되겠고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5 더하기 마이너스 5.2입니다. 마이너스 6.5 더하기 마이너스 5.2인데요. 부호가 같으니까 두 개를 더하는데 공통인 부호, 즉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1.7이 되겠고 공통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또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분수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통분입니다. 통분해줘 볼게요. 10으로 통분해주면 플러스 10분의 35 더하기 빼기 10분의 8이 되겠는데요. 즉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빼준다. 10분의 27 절대값이 큰 부호를 따른다. 플러스 10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 2의 1번 문제 즉 플러스 0.25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인데요. 분수랑 소수가 혼합되어 있죠. 그럴 때는 뭐 분수로 만들어 주든지 소수로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분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25는 플러스 4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인데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합니까? 차를 하고 난 뒤 그 두 수 중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두 개를 차를 구하면 4분의 2가 되겠는데 큰 쪽의 부호를 따르니까 마이너스 되겠고요. 우리 항상 분수는 기하 분수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5네요. 이거는 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2번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5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5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한다? 더하고 뒤에 공통인 부호를 적는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즉 6이 되겠네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2번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마지막 문제라고 지금도 마지막 문제라고 하고 있네요. 진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1.25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은 소수로 바꿔볼게요. 소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0.4 더하기 1.25인데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의 차에 큰 쪽에 부호를 붙인 것 같다 했으니까 두 개를 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85가 되겠는데 큰 부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0.55 더하기 10분의 7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꿔볼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분의 55가 되겠죠. 이것도 뭐 100으로 통분해 줘볼까요? 100분의 70이 되겠고요. 더하기니까 뭐 더해주면 끝나겠네요. 간단하겠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125 즉 1.25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이제 문제풀이도 많아지는데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중 1학년 파이팅! 그리고 지난 시간 과제 이번 과제는 다음 주에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